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은 LS 머트리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트리얼즈가 오늘 이제 10%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2월 달에 한 달 전에 12월 28일 거의 연말쯤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이거는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코스닥 150, 그죠? 이 코스닥 150에 대한 내용, 이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 울트라 커패시터, 요 부분에 대한 내용,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 주가 보세요. 고점이 51,500원이었는데 쭉 밀리면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6,800원. 그죠? 이제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LS 머트리얼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 상장을 하고 나서 이슈를 받았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였죠? 맨 처음에 상장을 했었을 때는 ESS, 그죠? ESS, 울트라 커패시터, 요거에 대한 이슈를 받고 얘네들이 상장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받고 상장을 하고 얘네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눌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얘네들도 같이 눌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전기차도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얘네 데이터 센터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코스닥 150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150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어마무시하게 급등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일단 코스닥에서 시총 높은 1위부터 150위까지에 대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종목들한테 나눠서 같이 자금이 유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눠서. 그냥 동일한 비중으로 나눠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액티브 ETF는 뭐냐? 결론적으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자 101위부터 150위까지에 대한 시총에 대해서 골고루 이제 자금이 분산이 됐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 종목 쪽으로 뭐요? 물량을 더욱더 많이 넣어가면서 집중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집중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저는 이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전력 관련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전력 관련해서는 대한전선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대한전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한전선은 코스피 종목이고 이제 전력 관련해서 LS 머트리얼즈 플러스 전력 관련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받고 매수를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당장 이 LS 머트리얼즈에 대한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내용을 봤었을 때 얘들에 대한 실적 자체는 지금 내용이 나와준 게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자를 볼 수가 있다라는, 그죠? 그리고 2025년에 적자 폭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AI 전환 문제는 전력이다. 녹색 전환 유럽 제조업 붕괴 교훈 삼아야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밑으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력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공감합니다. 국가 경쟁력이다. 이건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밑에 있는 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AI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인데 현재 AI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전력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0.02초만 전기가 끊겨져도 데이터가 날아간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ESS랑 울트라 커패시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비교점을 진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ESS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이러한 게 ESS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집에서 뭐 컴퓨터가 있고요.
TV가 있고 뭐 냉장고가 있고 뭐 등등등등.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형광등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순간에 뭐 전자레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에어프라이기 뭐 등등등등 많은 거를 한 번에 사용을 했었을 때 두꺼비집, 말 그대로 두꺼비집이 차단이 되면서 정전이 되는 경우, 요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ESS로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겨나는 거는 갑자기 전력을 우리가 평상시에 100으로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150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 위한, 그죠? 맞추기 위한 요러한 방향성을 지금 당장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ESS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에 대한 장점, 얘네들의 장점은 울트라 커패시터가 그냥 플러스해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SS의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 딱 요게 있어요. 당연히 이 전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건 맞아요. 조절을 하는 건 맞지만 데이터 센터는 어떻죠? 여러분들? 몇십, 몇백, 몇천 대의 컴퓨터가 들어가서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0.02초만 정전이 돼도 전기가 끊겨도 데이터가 모두 날아간다죠.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리스크거든요. 어마무시한 리스크고 이거는 타격이 정말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당연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평상시에 100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150의 전기가 필요한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맞춰놓지 못하면 정전이 되는, 말 그대로 두꺼비집이 뚝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울트라 커패시터에 대한 장점은 뭐죠? 한순간에 전기를 팍 끌어올려주면서 정전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게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보시면 돼요. 울트라 커패시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어떠한 부분이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도 슬금슬금 조금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 나왔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 물량 다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원래는 이 전력 관련해서 이슈를 받고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이러한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전력 관련해서가 아니고 어디 쪽으로 좀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해서 휴림 로봇도 오랜만에 좀 급등 패턴이 나와주는, 추세를 조금 전환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슬금슬금 반도체에 대한 이슈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이슈 이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알겠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아는데 데이터 센터 안에 많은 컴퓨터가 들어가잖아요. 많은 컴퓨터. 근데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 말 그대로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러한 전력과 원전에 대한 테마가 좀 묻히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반도체가 부족하고 D램이 부족하고 HBM4가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1년 내내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테마 자체가 저는 슬금슬금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주면서 얘네들이 주가를 한 방에 팡 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저는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LS 머티리얼즈 울트라 커패시터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 노린다라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나와줬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명동춘 사내 이사가 LS 머티리얼즈 주식 1만 주를 매수했다. 그죠? 1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사내 이사라는 사람이 1만 주나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당장 이러한 이사라는 사람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저는 LS 머티리얼즈가 지금도 엄청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바닥이라고 생각한 요러한 상황 속에서 LS 머티리얼즈 시그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대략적으로 저는 2만 원 중반에서 3만 원 정도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추매 타점 잡고 평단가를 낮춰놓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4826-2139 번으로 LS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LS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일단 바닥권까지 내려와 줬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주진 않았어요. 관심을 주진 않았었는데 제가 관심을 주기 시작했을 때가 요때부터였거든요. 요때부터. 지금 여기 보시게 되시면 이제 장기 평선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좀 보이시는 요 부분 자체가 112일선이거든요. 장기 이평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24일선이에요. 4일선이었는데 여기서 보라 색깔로 딱 보이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죠.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해줬고 여기서 224일선까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버텨주고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이 구간을 버텨주잖아요.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5년 12월 정확히 28일, 2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드리고 이 구간은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한번 챙겨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도 거의 4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저는 얘네들에 대한 주가가 아직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제 얘네 상장 초반에 상장 초반에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얘네들의 적정 주가는 5만 원까지도 가도 충분하게 괜찮다. 5만 원까지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 5만 원 구간 이 5만 원 구간을 돌파했었을 때 라운드 피겨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쌍봉을 찍어 줬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렸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가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물려 있다고 한들 결론적으로 추매 타점을 잡고 평단가를 밑으로 낮춰 놓은 다음에 추가적인 대응을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S 머티리얼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물려 있던 또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신규매수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 있는 번호 010-4826-2139 번호로 LS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